여기까지 요거 할 차례죠 오늘,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죠? 1운동 에너지 원리,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박스를 1운동 에너지 정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돼. 이게 1 에너지 정리, 교재에는 1 에너지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 W는 델타 K가 되는 거죠. W는 델타 K. 이때 이 힘이 하는 일을 잘 안 들린다 그랬다. 알자 힘이 하는 일, 알자 일을 보존력이 하는 일과 비보존력이 하는 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력이 하는 일을 이렇게 W는 마이너스 델타 P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바로 보존력과 그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 W는 델타 P와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델타 P. 요거를 어쨌든 WNC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WNC에 대해서 정리하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마이너스 WC죠. 이게 마이크도 안 쓰고 녹음을 했네. WNC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WNC는 델타 K 마이너스 WC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WC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WC라고 하는 보존력이 하는 일은 이런 옆에 관계에서 보면 보존력이 일을 하니까 중력이 일을 하면 높이가 감소하죠. 즉 높이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지.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본래는 보존이에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어쨌든 다른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알자 힘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소한 에너지를 델타 P라고 하자. 또는 마이너스 델타 P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 델타 P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존력, 알자 힘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는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에너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비보존력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이 값이 어쨌든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변화시켰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대로 한번 이 식을 만들어 본 거고 적용해 본 거예요. 식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왼쪽에서 보니까 보존력이 일을 하면 그 보존력이 하는 일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고 다른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이 보존력이 작용하면 즉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보존력만 작용하고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죠? WNC가 0일 거 아니에요. 이게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그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는 보존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R자 1이 되는 거고,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을 건데 그 감소한 에너지,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변화된 다른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C가 마이너스 델타 P라고 WC를 바꿔서 쓸 수 있다고요. 힘이 일을 하면 어쨌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어떤 에너지가 전달됐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힘이 일을 해서 전달해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줄여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C는 마이너스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여기 박스에 놓은 부분. 그래서 델타 P를 마이너스 WC 또는 WC를 마이너스 델타 P라고 쓸 수 있을 거고, K 더하기 P는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게 바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가 아니라 용수철의 경우, 용수철의 경우는 이 그림만 바꿔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용수철에 관련된 얘기가 5.5절이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요점만 나는 설명할 거예요. 여기다 가져와서 똑같이 적용해 보는 겁니다. 똑같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이 원리는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동일할 거예요. 예. 왜 동일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 가지 더, 왜 동일하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다 그려볼까요? 예. 지구하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땅덩어리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였죠. 앞에서는 물리체기. 그죠? 예, 이렇게. 그럼 얘가 물리체기 아니라 그냥 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 통통 잘 튀겨지는 공이면, 공이 이 높이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속도가 증가했다가 튕겨져서 다시 올라오죠. 또 내려갔다가 또 튕겨져서 또 올라오고, 그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중력만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중력은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내부적인 힘이에요. 내부적인. 그래서 전체 물체, 이 전체, 그죠? 지구하고 물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관심 있는 물체 사이의 작용, 상호작용이죠. 모든 힘은 본래 상호작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 물체와 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외부 힘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죠. 예. 근데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줘요.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그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걸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얘가 하는 거지. 이 힘이. 그죠? 이 F가 중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중력이 작용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 모든 건 힘이 하는 거예요. 힘이. 이 상호작용을 중력이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용수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용수철은 이 벽이 있고 평면도 이렇게 있어요. 평면에 용수철을 매달아 놓고, 여기 용수철은 없다. 용수철 가져오면 되지. 어디 가서 여기서, 그죠? 이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네. 용수철을 매달아 놓고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서, 여기가 벽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서
매달아야 돼요. 여기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물체가 이렇게 매달아서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을 가하는데 이때 가하는 힘은 용수철 힘입니다. 용수철 힘. 그죠? 이 화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얘기는 용수철 힘이 가해지는데 그것도 내부력이죠. 요 물체하고 요 물체 m하고 이제 요 m하고 이 벽하고 용수철은 그 힘을 주는 그냥 물체일 뿐이에요. 용수철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힘을 주는 물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네. 어떻게 된 거야? 요 m하고 이 벽이에요. 근데 벽은 너무 무거워서 고정되어 있죠. 지구도 너무 커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운동을 하는 거고 요 M은 어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 여기서는 그냥 용수철 힘일 뿐이고 용수철 힘이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중력의 특징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 대신에 이 지구가 얘를 튕겨주는 거지. 오면 탕 튕겨서 다시 멀리 보내주는 거야. 근데 여기 튕겨주는 물체는 없지만 용수철이 그 역할을 하죠. 튕겨주는 거죠. 계속 용수철이. 그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끝까지 가는 경우 여기까지 오는 거고 왼쪽 끝까지 가는 경우 여기까지 온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죠. 그럼 제일 멀리까지 오는 요 좌표가 이걸 X축이라고 잡고 여기를 아까 봤듯이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원점. 물체가 가만히 용수철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아예 원점으로 잡자. 그래서 X축을 설정하고 X는 0이 되는 좌표를 이게 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점. X축의 좌표를 여기로 이 점으로 잡았던 거죠. 맨 처음 이 용수철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제일 멀리 갔을 때를 X는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A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올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최대 A까지 가는 겁니다. 가면 용수철이 얘를 끌어당기죠. 지난주에 했던 것 같고 해야겠다. 용수철이 막 힘을 줘서 얘를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힘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에 힘을 가하죠. 이렇게 가하는 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용수철의 모델을 얘기할 때는 그 힘이 용수철이 가하는 힘 이걸 이제 FS라고 씁니다. F하고 첨자 S 스프링의 힘이니까 이 힘은 항상 실험적으로 이 X의 비례예요. X가 멀리 가면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멀리 갈수록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 비례상수를 발견해서 그 F를 그냥 KX라고 이렇게 비례상수를 K라고 두고 X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하죠. 용수철 상수. 예.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힘이 점점 커집니다. 용수철에 당기는 힘은. 이런 용수철을 이제 이상적인 용수철. 예. 하나의 용수철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놓고 중력하고 비교하면 중력은 이게 이제 일정한 힘이죠. 크기 일정. 이게 좀 달라요. 크기가 일정한 힘인데 이 용수철의 힘은 변하는 힘이에요. 그럼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을 그냥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식을 그대로 다시 갖다 쓴다고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 이렇게 아래다 쓰겠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R자의 힘이 하는 일은 보존력이 하는 일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중력처럼 이 용수철 힘도 보존력이에요. 이 진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죠. 영원히. 그죠? 마찰이나 저항이 없으면 그게 이제 비보존력인데 비보존력이 없으면 이 물체는 계속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진동합니다. 마치 이 물체가 계속 튕겨지듯이. 그래서 일단 용수철 힘은 보존력이고 비보존력이 없으면 이를 이제 0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 WC를 직접 구해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원리니까 원리에다 대입을 할 거고 이 WC를 구해보면 FS가 하는 일이죠. 용수철 힘이 물체를 A에 있던 물체를 요 0까지 가져오는 동안 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 A에 있던 물체를 0까지 가져오는 동안. 그때 이 힘은 용수철 힘은 이렇게 그려요. 교재에 있는 걸 봅시다. 교재에 보면 이 용수철 힘은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KX 이렇게 돼 있죠. X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힘이 작용하고 물체가 압축이 되어 있으면 용수철은 반대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힘을 가하잖아요.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이 앞에 마이너스를 항상 붙이면 이게 이제 FS의 벡터가 되겠죠. 벡터. 힘 벡터.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로 아예 표시할 때는 본래 이제 벡터 기호가 있는 거야. 원래는 이제 책에서는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벡터라는 거 알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요건데 이걸 벡터 표시를 생략을 하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물체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그러면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네요. 용수철 힘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림으로 보여줘야지. 어떤 그림 쓸까? 좌표축.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주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깨끗하게 잘 안 나오나? 해상도가 좋지 않네요. 이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우리 여기에 맞게 바꿔줘야 돼. 여기가 원점이죠. 그죠? 이거 똑같이 맞춰주면 이 원점에 있을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이게 FS입니다. 하지만 A만큼 멀리 가면 이를 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물체 있는 이 위치까지. 그죠? 여기를 A라고 하자고요. A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얘를 압축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X는 A에 있던 걸 다시 가져와요. 원점으로. 그지? M을 이렇게 힘을 줘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때 힘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F는 마이너스 K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K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구합니다. 이 면적. 여기 있던 물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힘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면적을 구하면 가로의 값이 A죠. 여기 이제 A에 있는 걸 가져오자 그랬으니까 가로의 값은 A예요. 교재에서는 이제 여기 XM이라고 되어 있는데 A에 있던 걸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A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KA죠. X가 A일 때 힘은 마이너스 KA예요. 그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KA인 삼각형의 넓이는 그게 바로 WC라고요. 그죠? WC. 그래서 2분의 1 KA의 제곱을 써주면 되겠지.
넓이니까 그죠? 예. 이만큼의 일을 하는 겁니다. WC가 2분의 1 K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V는 여기 있을 때 V는 0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V는 얼마일까? 예. 그 다음에 V. 여기 있을 때 속도가 정지 상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V0라고 써도 되고 처음 속도니까 V0는 0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속도 값을. 그런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 2분의 1 KA의 제곱과 같겠죠. 요 식에 넣으면. 그죠? 예.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이게 그냥 mv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에 이제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낸 거죠. 이 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용은 뭐냐면 보존력이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힘이 일을 하는데 그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다른 어떤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를 기호를 여기서도 P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줄 바꿈이 되네요. 예, 이렇게. 그럼 이 델타 P가 마이너스 2분의 1 KA의 제곱이 돼야겠지? 그죠?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용수철 힘이에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같을 거니까. 그죠?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2분의 1 K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면서 여기 A라는 값이 들어있잖아. 여기는 이제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KA의 제곱을 아예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따라서 여기 관련된 게 A하고 0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들어가는 게 A하고 0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얘기지. 이 얘기. 이게 변화량의 마이너스니까 P0 마이너스 P라고요. P0 마이너스 P. P0 마이너스 P. 여기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P인 거고. 그죠? 여기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P인 거고 여기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P0 처음이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P0 마이너스 P가 2분의 1 KA의 제곱이니까 P0 마이너스 P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2분의 1 K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이건 뭐 하나마나 0이니까 그래서 P를 뭐라 그래요? P를 아예 P를 2분의 1 K 좌표 X의 제곱이라고 정하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력에서는 mg y라고 정했던 거고. 이 문제, 이 내용을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해석해 보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예제 5.6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 식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이 식을
풀어보세요. 요거를. 자, 문제를 보고 이게 딱 뭘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것만 세워주면 사실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다 이걸로 다 풀릴 수 있어요.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쓴다고. 비보존력, 여기 비보존력이 분란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식은 그냥 지워버리면 돼. 이 식은. 그러면 이제 간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존력,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이게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중력만 있다 그런 거죠. 용수철 없어요, 그죠? 뭐 뛸 때는 용수철 같이 작용하겠지만 일단 탕 튕겨진 이유가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 P0 마이너스 P죠. P0 마이너스 P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력에 관련돼 있으니까 mg y0 마이너스 mg y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P가 mg y니까요. 예.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식이 되게 긴 식이 되겠네요. 이걸 한 번에 표현하면, 그죠? 이렇게 이제 긴 식이라고요. 다 풀었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되는 거지. 요 놈이 색깔이 있는 게 있나? 요 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직접 적용시킨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V0, Y0 이런 게 있겠고, Y0는 0이네요, 그죠? 처음 바닥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면 바닥을 기준으로 이걸 0을 넣어서 없애주면 돼. 0이니까, 그지? 0을 넣어서 없애주고, 나중 높이는 H라고 했으니까 H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Y 최대를 나중 높이요. 여기가 나중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처음 속도는 VI가 있는데, VI. 그럼 처음 속도는 V0라고 하지 말고 VI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 VI의 제곱은 VX 제곱 VY의 제곱이죠. 이게 X성분, Y성분 이렇게 나눠놔야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이제 이걸 다,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쓰면 시간이 걸리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VI의 제곱이 이게 어떻게 되나? VIX 성분의 제곱 더하기 VI의 Y성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이렇게 쓴다고요. 요것만. VI 제곱이 이렇게 X성분, Y성분. 그런데 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나중인데 얘는 Y성분의 속도가 아예 없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포물체 운동이 되기 때문에 I의 X성분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아예. 그쵸? 그럼 나중 속도는 X성분의 속도만 있는 겁니다. 얘만. Y성분 속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빠지겠네요. 아예. 여기도 MVI 제곱, 여기도 MVI 제곱 있을 테니까 이건 다 빠져서 남는 건 뒤에 있는 2분의 1 MVIY 제곱만 남습니다. 그죠? 다 빠지고 그냥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다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는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이상하다. 이걸 넣어줘야지. 너무 과정을 내가 막 나가나? 네, 이렇게 되겠죠? 요걸 다시 쓴 거예요. 요걸 다시 쓰니까
이것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mgh가 2분의 1 mv y제곱이니까 x성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때하고 그냥 똑같아 버리는 거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 차죠. 이 둘의 운동 에너지 차는 얘의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고요. 이 운동 에너지 차이가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고. 여기서는 속도가 빨랐겠지? 확 뛰었는데 여기 가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만큼 이제 올라간 거지. 그래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일부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Y 성분의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 결과를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포텐셜 용수철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 좌표에 있을 때 KX 제곱이라고 하자. 2분의 1 KX 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련 예제가 아까 예제가 뭐 있나요? 요거 한번 풀어보죠. 서커스 고개사. 이 꼬맹이들 많이 여기서 뭐 트램폴린인가 그죠? 트램폴린. 어렸을 때 무지 좋아합니다, 그죠? 방방 뛰고. 근데 같이 뛰면 또 같이 뛸만 하더라고. 나이 들고 뛰어도 사람들이 딱히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가끔 이제 꼬맹이들 놀고 있는데 가보면 어른 혼자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가보면 이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어디 뼈나 이런 게 이제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나처럼. 그래서 이제 운동해서 좀 키우려고 보면 놀려고 하는 건 아니라 놀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자, 쭉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용수철까지 있네. 이제 그러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둘 다 고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뭔가요? 그림만 싹 빼놔갖고 문제가 5.10번 처음에 이제 질량이 나오죠. 50kg의 고개사가 2m 높이에서 띰틀 위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2m가 이 땅바닥으로부터 2m인지 띰틀로부터 2m인지는 좀 문제를 좀 풀이 과정을 봐야 돼요. 풀이 과정을. 그림과 같은 띰틀의 힘 상수는 8,000N/m이다. 이 띰틀 밑에 용수철이 압축되는 최대 거리는 얼마인가? 그러면 일단 2m는 요 바닥으로부터 2m 같아요. H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풀이 과정을 봐야 돼. 그렇죠? H가 2m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끝까지가 2m인데 이 사람이 움츠리지만 않으면 움츠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움츠리면 무게중심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니까. 그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발끝만 생각하면 돼요. 2m가 떨어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용수철에 힘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용수철이 압축이 돼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튀어 오를 거란 말이야. 그때 압축되는 거리 D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D를 구하라. 그럼 역시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으면 그 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나는 뭐 별로 법칙에 이렇게 이게 어쨌든 법칙이에요. 이렇게 여기 또 넣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세 개의 위치가 생겨납니다. 세 위치. 여기 사람이 제일 높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이 판에 떨어지는 충돌하는 위치, 그 다음에 압축이 돼서 여기까지 압축되는 위치까지 세 위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자고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에는 용수철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했다고 해도 되겠죠. 여기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복잡하죠. 예. 이게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자, 알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2에서 3까지. 알짜 힘이 하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힘이 두 가지가 작용하죠. 용수철 힘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WC가 두 개가 돼야 돼요. WC K 용수철 힘이 하는 일과 WC G 중력이 하는 일 두 가지가 여기 있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보세요. 이 사람이 압축이 되면 움직이는 방향은 아래 방향이죠. 용수철 힘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은 아래 방향인데 용수철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밀어내야 되니까. 그럼 힘과 이동 방향이 반대가 돼서 그때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거니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K 압축된 거리가 D니까 KD 제곱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2분의 1 KD 제곱. 그리고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은 아래 방향인데 사람은 아래로 잘 이동하고 있죠.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플러스죠. MGT. MG가 작용해서 D만큼 움직이는 게 이게 중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가 나중이고 여기가 처음이잖아. 그죠? 2번에서 3번으로 가니까 3번이 나중이고 2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나중에 정지에 있잖아요. 그죠? 정지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이걸 V2라고 하자고요. 2번 상태에서의 에너지. V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뭐 잘 썼네요. V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제 3번식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이게 V2 제곱. 여기도 그죠? 이렇게. 이건 잘못 쓴 거지. 이건 아닌 거지.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온 거죠. 자, 이러면 다 해결이 된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지. 여기서 마이너스 MGD, MGH 이렇게 되겠죠. 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에서 2분의 1 MV제곱이 MGH라고 했으니까 1번 식에서 요 MV제곱에 그냥 MGH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V2를 사실은 안 구해도 돼요. 여기에 부딪힐 때는 물론 구할 수 있어. 루트 2JH니까 여기서. 그죠? 루트 2JH니까 V2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D를 알고 싶은 거지. 이 D. 여기에 있는 이 D. 그럼 이 값이 그냥 될 거 아니에요. 이 값. 그럼 2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D의 제곱 여기 D 있고 상수 나오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푼 결과가 0.56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자, 이것도 잘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1번부터 3번으로 이제 나중에는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과정을 한 번에 다 쓰면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되죠.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용수철 힘도 일을 하고 중력도 일을 하는데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이 과정에서만 하니까 똑같고 중력이 하는 일은 mg h하고 d만큼 mg hd가 되겠죠. 여기가 h 플러스 d 그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여기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인데 나중에도 정지 처음에도 정지잖아요. 그럼 그냥 0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요거 풀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앞에서 했던 거, 그 단계를 나눠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결과식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5-11은 이것도 이제 단계를 나눠서 경사면을 떨어지는 경우하고 그래서 용수철에 부딪히는 경우인데,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매번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이제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WNC가 지금 다 0이잖아.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 내가 왜 지웠지? 여기 있던 용수철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저기다, 그죠? 앞에 있었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두 개의 식, 요 식만 가져와요. 요 식만 가져와서 밑에 써봅시다.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식을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우변은 0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결과는 K의 변화량 더하기 P의 변화량인데, K 더하기 P 전체의 변화량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같은 거죠. K와 P의 합의 변화량. 근데 그게 0이야. 그죠?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를 변화량이니까 나중 K 빼기 처음 K, 그지? 더하기 P의 변화량 나중 P 빼기 처음 P,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것도 0이네요, 그죠? K의 변화를 나중 빼기 처음, P의 변화도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식을 여기 이제 마이너스 값 요거 우변으로 옮기고 요 마이너스 K0도 우변으로 옮겨서 결과적으로 K0 더하기 P0는 K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처음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상태가 바뀌어도 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이 합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단서는 이제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단서입니다. 이거는 WNC가 0일 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기도 이제 설명을 했긴 했었죠. 그러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직접 이 식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 식을 위치를 잡아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위치를 처음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1번 위치에서 구하고, 2번 위치도 있으니까 2번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또 구하고, 3번 위치도 있어요. 3번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또 구하고. 어쨌든 저항이나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하나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요 과정이고, 이렇게 식을 하나 구한 게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구한 거죠. 여기서 여기 이 둘 구한 거, 얘하고 얘를 구한 1은 건너뛴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번 세 번째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식을 쓰면 훨씬 더 간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114페이지까지 그리고 5.6절까지 다 이제 나온 겁니다. 5.6절까지.